어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나서기 전에 특별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생 박지만 회장과 그의 아내 서양희 변호사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4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박 전 대통령과 박지만 회장은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매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의 눈가는 젖어 있었는데요. 대통령 당선 이후 박 회장과 거리를 두었던 박 전 대통령. 매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친인척을 멀리했습니다. 이후 정윤의 문건 파동까지 겪으며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더 멀어져만 갔는데요. 오랜 기간 소원한 관계였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박 회장은 측근에게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4년 만에 만나 박 전 대통령을 눈물로 배웅한 박지만 회장. 멀어졌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은 풀릴 수 있을까요?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청와대로 이사 와서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만이도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물러나갑니다.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언니와 저와 지만이 셋이서 틈만 나면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됐어요. 예, 어제 오전 9시 30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출발하는 전에 이 박지만 서양희 부부가 찾아가서 이제 누나를 만났습니다. 왈칵 눈물을 쏟았다라고 하는데 이젠 내가 모셔야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요, 예, 물보다는 피가 진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2012년 대선 직후가 이제 마지막 만남인데 당시에 한 지인의 얘기입니다. 남매는 지난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가끔 만났다. 그런데 박 회장이 대선 직후에 최순실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자 박 전 대통령이 왜 사람을 모함하느냐라고 나무라면서 다시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박 회장은 직감적으로 최순실이 누나와 나를 갈라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당시 정윤회와 박지만의 암투설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 박지만 회장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좀 있었습니다. 이상훈 기자, 네. 결국은 박지만 씨 말이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주변에서 최순실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람을 다 내쳤어요. 그게 심지어 동생마저도. 네. 그러나 그때 동생의 말,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른바 7인의 원로들도 그 얘기를 했대죠.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제는 최태민과의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들은 전부 대통령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동생의 말, 또 7인의 멤버, 또 주변 사람들, 최 씨를 멀리하라는 그 말만 들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만 들었으면 뭐 이런 일은 결제 없었고 지금도 훌륭한 대통령이 됐겠죠. 박 전 대통령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 자리가 있었겠죠. 예. 사실 박지만 씨, 박지만 이지 회장이죠.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주변 지인들, 예. 언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주변 지인에 통해서 얘기한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온 경우가 많은데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최순실 씨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누나 주변에서 식모처럼 행동하지만 알고 보면 그 모습에 속은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꽤 뭐 이렇게 비주 있게 말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에 위장된 모습에 누나가 속았다. 아무래도 같은 피부치기 때문에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약간 두둔하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최순실 씨에 대한 굉장한 원망과 그리고 저 사람을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돌이켜보면 2012년 대선 당시에요. 사실 저희나 기자로서 언론도 참 반성할 게 많긴 한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과거 정부처럼 여러 가지 친인척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비리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박지만 씨다라고 해서 박지만 씨 주변 엄청난 취재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기까지 하고 예. 뭐 홍콩으로 떠났다는 얘기까지 만사 해서 올통이란 말이 굉장히 있었죠. 많았었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그냥 의혹 정도만 있었고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그만큼 언론의 집중적인 견제와 이
어떤 시선을 받으면서 사실 박지원 씨가 옴짝달싹 못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언론에서 견제를 해준 거죠. 그 바람에 진짜 피부치의 친인척 비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엉뚱한 곳을 최순실 씨라는 말도 안 되는 측근이 들어가서 지금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최순실 씨라는 존재는 알았으나 예. 저 정도까지 전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거는 사실 언론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와서 이제 결론적인 지금 이제 박지만 회장이 삼성동 자택을 방문한 다음에 누나는 법원으로 출발을 하고 본인은 아버지 묘소, 어머니 네. 묘소를 찾으러 현충원에 와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향 피우고 절을 하는 모습인데. 저 장면을 보고 일부에서는 박지만 회장이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좀 이렇게 애처로운 애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연출한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보도도 누나를 있었습니다만 위해서 일부러 저는 현충원에 간 거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 검찰로 법원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출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음이 남달랐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누나를 보내는 박지만 회장도 예. 많은 회한이 들었겠죠. 그래서 특히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구속될지 모르는 누나를 배웅하고 난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게 났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충원에 가서 예. 이제 그 부모의 이제 묘에 참배를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이상훈 기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박근영, 박지만 이 형제 자매들 그다음에 한쪽 축은 또 이제 최태민, 최순실로 내려오는 이 또 이제 측근 보좌 예. 그룹 이라고 굳이 보좌 그룹이라고 뭐 얘기를 표현하죠. 정확한 보좌가 된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분명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제들 또는 동생, 여동생과 남동생의 얘기보다는 최태민, 최순실 쪽의 얘기를 더 비중 있게 들은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중 정도가 아니라 여러모로 볼 때.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제가 예. 뭐 아직까지는 뭐 나온 얘기 중에 뭐 언론에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얘기들이 지금도 떠돌고 있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최태민 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직전까지도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했던 고위직에게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최태민 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예.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이제 이 가까이 그때부터 지금 40년 가까이 예. 이제 가까이 두고 있는데 결국은 너무 정권에 그러니까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간 최태민, 최순실이 불행해졌고 예. 그런 가까이 두서는 안 될 사람, 적정한 거리를 둬야 될 예. 사람을 너무 가까이 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어떤 그 권력의 피해를 예. 벗어 지금 영어의 몸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여기 듭니다. 한마디만 제가 더 보탤게요. 뭐냐면 2007년인가 그때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 공천심사위원회 들어가셨던 어떤 스님이 최근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그랬대요. 최태민 씨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분명하게 전체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러니까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업을 지게 될 거다. 그냥 불교적인 용어죠. 업을 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최태민의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그 후보자가 밝혀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단 한마디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참 이것도 말하자면 업보인 셈인데 왜 그때 수많은 기회를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놓쳐가지고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예. 왔는지 참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네요. 아니요, 그때도 그 스님이 그런 얘기했을 때도 최태민은 나랑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죠. 부인했고 예, 단호히. 그리고 지금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도 최순실과 자신의 관계를 또 부인을 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부인하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뭐 일각에서는 나 최순실에게 속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거는 또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네요, 그렇죠? 그 책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